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IS 실장 김병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웹베이스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당사 웹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사는 매년 8월에 주요 그룹에 대한 그룹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 16개 그룹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이 중에서 시장 관심도가 높은 5개 그룹에 대해서는 이렇게 웹세미나를 통해서 저희의 의견과 견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과 또 우려를 받고 있는 SK와 하나그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에는 롯데, CJ, 그리고 HD, 현대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세미나는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취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 Q&A 창에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발표 후에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대상이 2개 그룹인데 이 SK그룹에 대한 저희의 발표 그리고 Q&A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그룹 순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사실 SK그룹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과 질의들을 많이 주셨었고, 오늘 세미나를 앞두고 역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 기존의 말씀들, 또 요번에 사전 질의 주신 것들을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좀 재구성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의 기업본부에서 SK그룹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송종휴 평가 3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가삼실장 송종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4가지 질문으로 압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그룹의 확장 투자 전략과 재무 부담 증가에 대한 시각, 저희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견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장표 구성은 우선 먼저 그룹 전체 최근 사업과 재무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룹 전반의 업성과는 전체 매출액 대비 70%를 상회하는 반도체, 정유화학 업황과 실적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의 경우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실적 개선세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주요국 통화 긴축 전환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급감, 또 유가 및 정제 마진 하락 영향 등으로 22년 상반기 이후 그룹 영업 실적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22년 4분기 핵심 계열사인 SK 하이닉스가 1.9조 원, SK 이노베이션이 0.8조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룹 전체 수익성이 전년 대비 하락했고요. 연간 합산 영업이익 규모는 전년 대비 2.8조 원 감소했습니다. 올 1분기에도 메모리 시장의 전례 없는 업황 악화로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 폭이 전분기 대비 커지면서 그룹 전체 영업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2분기에는 하이닉스 적자에 더해서 유가 하락 등으로 이노베이션 또한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룹 전반의 실적 부진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까지의 실적 호조로 연간 기준 영업 현금 창출력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의 생산 능력 확충을 중심으로 그룹 합산 캐펙스가 21년 23조 원에서 22년 35조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은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약 16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반도체 부분의 영업 현금 창출력 급감, 또 배터리 부문 투자 지속 등으로 자금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기준으로는 합산 잉여현금이 마이너스 12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무 레버리지 추이를 살펴보면 현금 창출력 둔화, 확장적 투자 정책 등으로 22년 주요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차입 부담이 일제히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22년 말 그룹 합산 순차입금은 75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9조 원 늘어났고 올 6월 말 기준으로는 83조 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차입금은 22년 말 약 109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약 119조 원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처럼 그룹 차입금 규모는 2018년부터 증가해 왔지만 자체 영업 현금 창출력으로 재무 부담을 일정 수준 제어해 왔었습니다. 18년부터 21년까지 평균 순차입금 EBITDA는 1.5배를 기록했고 22년에는 1.9배로 21년보다는 다소 저하되기는 했지만 절대적으로는 우수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2년 하반기 이후 그룹 현금 창출력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올 1분기 기준 5.4배로 저하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22년부터 그룹의 차입금 만기 구조가 단기화되는 양상입니다. 작년 말 합산 총차입금 대비 단기성 차입금 비중은 37%로 전년 말 대비 11%포인트 상승을 했고 올 3월 말 기준으로는 37%로 비중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금 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운영자금과 캐펙스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외부 조달 부담이 단기간 크게 확대된 반면에 주요국 통화 긴축 전환 등으로 비롯된 금융시장 경색 여파로 장기성 자금 조달에 다소 어려움을 겪은 영향들이 이러한 단기성 차입금 비중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은 업황 변동성에 대응해서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고 차입 부담의 추가적인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는 선제적인 운영자금 조달과 단기 채무 상환을 통한 만기구조 장기화를 위해서 지속가능 연계 채권 등의 회사채와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또 SK 리츠를 대상으로 보유 수처리 센터를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부문 투자자금 확보와 차입 부담 통제를 위해서 SK온 프리-IPO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재무 현황 간략히 짚어봤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이슈인 그룹의 확장 투자 전략과 재무 부담 증가에 대한 당사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력 사업의 실적 변동성 확대와 절대 재무 레버리지 부담이 상승하면서 그룹 전반의 재무적 완충력이 과거 대비 축소되었고 신용도 유지를 위한 재무 여력도 줄어든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먼저 사업 측면에서는 그 좌측 첫 번째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룹 전체 에비타에서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년에서 16년에는 평균 49%였는데 20년에서 22년 평균 기준으로는 63%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고유의 업황 변동성이 높은 사업 부분의 이익 비중이 커지면서 그룹 전반의 현금 창출력 변동폭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재무 측면에서는 최근 수년간 반도체, 배터리와 소재 부분 중심으로 공격적인 확장 투자 전략을 전개하면서 차입금이 꾸준히 늘어난 상황이고 올해 3월 말 합산 기준 부채 비율 137%, 차입금 의존도는 39%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 비금융 제조기업 평가에 적용하는 당사 코퍼릿 제조 평가 방법론상 해당 지표들의 AA 구간값이나 등급 수준별 재무비율 중앙값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룹의 매우 우수한 사업 역량 대비 절대적인 재무 레버리지 부담이 이전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2년 하반기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의 업황 하락으로 반도체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정유화 부분은 유가 등락과 석유화 공급 과잉 등으로 실적 변동성이 커졌고 배터리 부분의 투자 성과 창출 역시 예상보다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터리 등 차세대 성장 사업의 초기 안정화 소요 기간과 대규모 투자 부담 등의 위협 요인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기존 주력 사업의 이익 창출력이 높아진 지정학적 불안 요소나 매크로 불확실성, 또 업황 주기 단기화 등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높은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는 점이 신용도의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높아진 차입 부담에 대한 자본시장 우려, 또 매크로 요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향후 계획된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 여력 확보가 제약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장 전략으로 비롯된 재무 안정성 하락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투자 지분과 핵심 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등 추가 차입을 억제하는 재무 전략이 적극적으로 요구될 것이고요. 또 투자 지출 규모를 감안한 주주환원 정책의 유연한 운영이나 매크로 불확실성과 주력 사업 시황 변동성을 감안한 투자 완급 조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숨도 좀 쉬시고요. 네. 물도 한 잔 이렇게 목 좀 축이시고요. 저희 송정윤 실장님은 하나를 물어보면 열을 답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도 여전히 네네. 자, 그 첫 번째 인트로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두 번째 저희가 질문으로 정리한 부분은 이제 업황 악화 및 높은 차입 부담에 직면한 주요 계열사들의 신용도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이라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요. 같아서요. 네. 시간 제한돼 있지 않으니까요. 예.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저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을 제외한 주력 계열사들은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 또 악화된 수급 상황,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높은 투자 부담 등 다양한 사업 재무적 위험 요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사별로 직면한 리스크 요인과 요인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서 향후 실적과 재무 구조의 방향성도 다소 좀 차이를 보일 것으로 당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전망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력 계열사 전반에 걸친 수익성 개선 전망과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 유지 전망 등이 주된 판단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계열사별 절대적인 차입 부담 수준과 투자 예상 규모, 또한 향후 수익성과 현금 흐름 개선 정도에 따라서 등급 유지 여력은 다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별 실적과 재무 레버리지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 중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ENS의 신용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하이닉스입니다. 2023년 3분기 이후로는 메모리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감산 정책에 따른 수급 개선 효과로 점진적으로 수익성 회복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내년 상반기 영업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운전자본 부담 완화, 특히 설비 투자 축소 등에 따른 추가 차입 부담 제어 등을 통해서 중기적으로 현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재무 안정성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현재 하이닉스 신용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말씀을 오늘 발표 때 몇 번 언급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업황 악화로 작년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전방 수요 침체로 인한 재고 부담 급증으로 차입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높아진 매크로 불확실성과 전방 응용 초의 낮은 수요 회복 강도 등 실적 변동성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정책 등 잠재적 산업 위험 요인도 존재를 하고 있어서 등급 유지 여력이 여타 계열사보다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기화되는 메모리 업황 주기를 감안해서 사이클 관점에서 실적을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올 하반기 이후 예상 수준에 부합하는 시황 회복세 진입 여부, 또한 영업 실적과 재무 리즈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정유 부분의 경우 정제 마진은 하향 조정되지만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윤활유 부분은 러시아 제재로 인한 게스트 오일 효과 등이 스프레드 유지에 기여하면서 양호한 이익 창출력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의 경우에는 22년 상업 가동을 개시한 헝가리 2공장과 미국 1, 2공장의 저조한 수율로 올해 2분기까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꾸준한 판매량 증대, 수율 향상과 AMPC 수혜 효과 등을 통해서 24년 연간 영업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관점에서는 정유 부분의 현금 창출과 SK온의 추가 자본 조달 등으로 일정 수준 투자 부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터리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대규모 캐펙스, 또 합작 투자 관련 지분 투자 부담 등에 수반되는 자금 소요 규모가 같은 기간 현금 창출력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서 좌측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잉여현금 적자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특히 SK온의 IPO를 통한 대규모 자본 확충 이전까지는 차입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의 연결 기준 차입금 커버리지 지표인 순차입금 EBITDA는 23년, 24년에 걸쳐 4배를 소폭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용도 방향성 관점에서는 배터리 부분의 수익 구조 안정화 여부와 함께 자체 현금 창출력 추이, 또 원활한 투자 유치 등에 따른 재무부담 제어 수준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SK ENS입니다. ENS는 22년 최대 영업실적 기록에 따른 기저효과, 또 S&P 상한제 시행 등으로 단기적인 이익 규모는 감소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LNG 사업 확대, 또 수소 사업 진출 등 신사업 추진으로 실적 변동성이 상승하겠지만 도시가스 부분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그린 포트폴리오 전략을 앞세워서 적극적인 신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23년과 25년에 걸쳐 연평균 1.1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서 관련 자금 소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도시가스와 발전 부분의 우수한 현금 창출력을 토대로 현 수준의 재무 안정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상 대비 투자 계획 확대 여부,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자구 계획 이행 수준과 재무 구조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그룹 차원의 확장 투자 기조와 과거 배당 성향 등을 감안했을 때 배당 기조와 관련된 자금 유출 규모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SK ENS의 신용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환전환 우선주에 내재된 부채 성격과 잠재적 상환 부담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순차입금 EBITDA 지표는 우측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중기적으로 2에서 4배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러한 RCPS 상환 부담을 감안한 실질 재무 부담은 지표 대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슈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주요 계열사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는 아마 전반에 통합신용도, 그룹 신용도의 방향성과 주요 모니터링 요인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 많은 궁금증을 전해주신 이슈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고요. 우선 주력 계열사들의 신용도를 가중평균에서 산출되는 그룹의 통합 신용도는 여전히 매우 우수한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적 투자 정책으로 인해서 늘어난 차입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주력 사업의 견고한 시장 지위 등 그룹의 매우 우수한 사업 역량, 또 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배터리 부분을 위시한 점진적인 수익성과 현금 흐름 개선 전망 등을 감안했을 때 단기간 그룹 신용도의 변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력 계열사들의 합산 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분의 생산 능력 확충에 연 7에서 8조 원의 투자가 예상이 되고 SK ENS의 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 투자로 연평균 1조 원의 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등 높은 수준의 투자 부담이 이어지지만 SK 하이닉스의 캐펙스 감축 계획에 따라서 좌측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3년에서 24년에 걸쳐 합산 투자 규모는 22년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23년과 24년까지 연평균 EBITDA는 20조 원 중반으로 20년에서 22년 평균 31조 원을 크게 하회하겠지만 23년 EBITDA가 개선되면서 순차입금 EBITDA 지표는 23년 기준 3배 초반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에 24년에는 1배 후반 수준으로 다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성장 산업인 배터리 부분에 내재된 실적 변동성, 또 대규모 투자 계획에 수반된 재무 부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업황 변동성 확대 등은 그룹 신용도의 주된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과 배터리 부분의 더딘 실적 회복 등 24년에도 주요 사업 부문 실적 저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금 창출력을 상회하는 대규모 투자로 재무적 대응 여력 약화가 좀 더 빠르게 심화된다면 그룹 신용도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중단기 그룹 신용도 방향성은 결국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의 수익성 개선 수준과 속도, 자체 현금 창출력 개선과 추가적인 투자 지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무부담 제어가 가능할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주력 계열사별 영업 실적과 재무라블리지 추이를 당연히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 통합신용도에 대한 질문들 많이 주셨었는데 그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인데 그 그룹의 투자 재원 조달 과정에서 수반됐던 이제 잠재적인 재무 부담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그룹은 과거 지배구조 개편과 또 투자 지원 확보 등의 과정에서 총 수익 수합 TRS, 주가 수익 수합 PRS, 그리고 ICPS 및 CPS 발행과 같은 형태의 다양한 자금 조달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채 회피 전략은 외부 자금 조달로 인한 차입 부담을 억제하고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장부상 재무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와의 약정 사항 등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 상환 부담과 일정 수준의 부채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히 22년 하반기 이후 고조된 경기 침체 우려와 금융시장 경색 우려 등은 이러한 잠재적 재무 부담 관련 위험을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열사별 본원적인 실적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관련 계약 조건들이 계열사들에 대한 그룹 지배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잠재적 재무 부담이 등급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액 정산 계약이나 자본성 증권 등에 내재된 잠재적 상환 부담은 당연히 신용도 분석에 감안되는 요인입니다. 다만 SK E&S와 같이 등급 수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와 즉각적으로는 반영하지 않고 모니터링 요인으로 감안하는 경우가 병존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발 채무 부담의 현실화 예상 시점과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자금 부담 수준, 약정 기간 동안 대상 계열사들이 보일 사업 안정성 변화와 예상 현금 창출력 및 재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성장 사업 투자 지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E&S, SK온과 SK에코플랜트 등이 이러한 자금 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이에 따른 잠재적 재무 부담의 현실화 가능성은 대부분 계열사들의 투자 성과 가시화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 여부, 더불어서 이를 반영한 적기의 IPO 성사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계열사들의 투자 선순환 구조 안착과 영업 성과 추이, 더불어서 IPO 추진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SK그룹에 대한 그 이제 당사의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단 뭐 사전 질의 주신 부분들 최대한 포괄해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부족한 부분들, 빠진 부분들 있으실 터이니 지금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 송 실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지금 질문들을 계속 많이 주고 계시고 최대한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그래서 저희 뭐 어제나 그전처럼 이렇게 특정 질문을 하나를 집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가능하시면 좀 복수의 질문을 이렇게 좀 추슬러서 답변을 주시는 형태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질문 순서들을 감안하고 제가 앞서서 주신 질문들을 보면 어쨌든 그룹 신용도와 관련된 질문으로 그렇죠. 제가 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우선 질문들을 종합적으로 좀 묶어서 한번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미 시장에서 이해도가 많이 높으신 줄 알고 있지만, 이 그룹의 통합 신용도를 반영한 그룹 전반의 신용도는
그룹 주력 계열사들의 신용도를 그 각각의 비중에 따라서 가중 평균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22년 결산 실적까지를 반영한 통합 신용도는 일단 변화가 없었고요. 그 23년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력 계열사의 사업 재무 전망을 감안했을 때도 일단 통합 신용도의 변화 가능성은 낮다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때 그룹 전반의 현금 창출력이 저하됐고 차입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통합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그룹 전체 현금 흐름과 재무 구조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 비중이 큰 주력 계열사들의 각각에 부여된 신용도 내에서는 아직까지 현 수준의 차입 부담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 그리고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향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는 이 그룹 신용도 산출 과정에서 비중은 SK 하이닉스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또 이노베이션, 또 텔레콤, ENS 등의 순서로 비중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텔레콤은 하이닉스와 이노베이션 대비 비중이 낮지만 트리플 A 등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텔레콤의 최고 수준의 신용도와 통합 신용도의 안정성을 지지하는 효과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 간에 그룹 전반의 현 신용도 관점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재무적 유지 여력이 과거보다 상당히 축소된 상태에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앞서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계열사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그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 전망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만약 하이닉스와 이노베이션 신용도가 모두 하향 조정되는 워스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그룹 신용도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등급 수준이 A급, 싱글 A급 상단에 위치한 계열사들은 그 당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지원 주체와의 그 주체 신용도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체 신용도 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해당 계열사들의 최종적인 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그룹 신용도에 대한 또 각 계열사 영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네. 네, 그 이어지는 질문은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크실 그 배터리 부분 쪽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실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일단 생각하는 바를 그 질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주신 것처럼 SK온이 당초 제시했던 실적 개선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온의 수익 구조 안정화 여부는 수율 이슈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헝가리와 같은 생산 공장의 수율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게 적자가 계속되는 사유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회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생산 2년차에 접어든 상황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율 안정화는 상업 생산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 때 SK온의 실적 개선 전망을 말씀드렸던 그런 전망을 또 뒷받침하는 요인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그 AMPC 보조금 수익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올 상반기 손익에 반영된 금액이 1,670억 원 규모였고요. 그래서 단순히 연환산하면 한 3,300억 원 가량 정도가 될 걸로 봅니다. 내년에는 생산량이 더 늘어나면서 보조금 또한 추가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SK온의 내년 흑자 전망은 늘어날 보조금과 또 개선된 수율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SK온의 영향에 따른 이노베이션 신용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발표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SK 이노베이션 신용 등급에 있어서 하향 변동 요인으로는
순차익금 EBITDA 4배를 상회, 그리고 수익성 지표인 EBITDA 영업자산 8% 하회를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현 시점에서 당사 예상으로는 올해 기준 순차익금 EBITDA는 4배를 좀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EBITDA 영업자산은 약 한 1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하향 변동 요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등급 하락 압력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수익성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 지속하고 순차익금 EBITDA 수치 또한 4배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등급 하락 압력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노베이션 신용도 결정에 있어서 당장 올해 실적만을 보지는 않을 것이고 배터리 부분의 수익 구조 안정화를 포함한 향후 전망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 이노베이션 계열의 신용도 조정 사례는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와 지오센트릭 신용 등급이 20년과 21년에 걸쳐서 하향 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만 앞선 호황기 때 배당 유출로 재무 여력이 크게 소진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비유 우호적인 업황을 맞닥뜨린 것 또한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점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SK온이 분할 설립된 이후 감당하는 투자 부담이 이노베이션 계열사들의 신용도 하방 요인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노베이션이 SK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다른 계열사들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배당을 급격히 높이면서 주요 계열사들의 재무 안정성이 훼손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계열사들의 신용도 하방 압력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송정현 실장님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다 주신 듯 하고요. 자, SK그룹에 대한 저희 발표 또 그 Q&A는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 발표용 PPT 파일하고 저희 그 워드 버전의 이슈 리포트는 지금 저희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은 아마도 내일 정도에 이렇게 또 재청취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정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